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달 김포시의회가 본 예산 처리를 두고 공전하면서 새해를 준 예산으로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다행히 해를 넘기기 직전에 수정안이 가결되면서 준예산 사태를 피했습니다. 이날 김포시의회는 후반기 원구성도 반년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김포시의회가 준예산 사태를 코앞에 두고 가까스로 2025년도 본예산을 처리했습니다. 2024년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달 30일에 김포시의회는 정회 끝에 밤 11시가 넘어서야 2025년도 본예산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앞서 김포시가 제출한 본예산안은 1조 6,693억 원 규모로 시의회는 47개 사업에 대해 약 110억 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전액 삭감으로 쟁점이 됐던 홍보담당관실 예산은 언론 홍보와 SNS 콘텐츠 제작 관련 예산 등에 전액 삭감되고 시정 홍보물 제작 등에 대한 예산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외에도 효드림 밥상, 애기봉 국기계양대 설치,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 위치한 유도 매입 예산 등에 전액 삭감됐습니다. 여야 갈등으로 반년간 매듭짓지 못하던 후반기 원구성도 이날 마무리됐습니다. 상임위원장 선출은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졌는데 투표 결과 운영위원장에는 김기남 의원이, 행정복지위원장에는 한종 의원이, 도시환경위원장에는 유메이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그간 민주당이 요구했던 대로 전체 상임위원장 3석 중 2석을 민주당이 차지한 겁니다. 이날 간신히 본예산 처리와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한 김포시의회는 대시민 사과로 2024년도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습니다. 후반기 원구성 문제와 25년도 본예산 지원 처리 등 전반적인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부천시가 전국 최초로 중동 신도시에 대한 노후 계획 도시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해 경기도로부터 최근 승인을 받았습니다. 중동 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은 350%며 특별 정비 예정 구역은 18개소로 공동주택과 함께 생활 SOC 시설을 도입하고 친환경적 보행 녹지 공간을 조성합니다. 이번 정비 기본 계획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1기 신도시 가운데 부천시와 군포시가 가장 먼저 승인됐습니다. 경기도는 또 부천 중동 2.21제곱킬로미터를 포함해 5개 1기 신도시 내 상가 지역을 지난 1일자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지난해 말 정부가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가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우려가 해소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사라졌다고 경기도는 설명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특수교사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우선 이전까지는 특수교사가 직접 보조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행정 업무를 진행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부터는 학교 지원단과 협력해 해당 업무를 대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지원단에서 보조인력 위촉 공고를 올려 범죄 이력 등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 취합해 학교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 시교육청은 자원봉사 인력풀을 구성해 학교 지원단 누리집에 게시해 필요할 경우 인력풀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1365 자원봉사 포털과 인천시 자원봉사센터에도 협력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교육청은 지난 2024년 530명 구매였던 봉사자 운영 예산을 확대해 1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를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채용 보조를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서류 검토 이후에 면접 등 과정은 학교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다자녀 가정 지원 카드인 인천 유아이모아 카드 발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 가정은 막내의 나이가 만 18세 이하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카드 발급 대상은 막내 나이가 15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이었습니다. 카드를 발급받은 가정은 카드사 혜택뿐 아니라 공영 공항주차장 요금 할인과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예산 소진으로 지급이 중단됐던 부천페이 인센티브가 다시 제공됩니다. 부천시는 이달 부천페이 인센티브를 기존 6%에서 10%로 상향해 지원하며 개인별 한도는 월 20만 원으로 한 달 최대 2만 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유가족들은 물론 온 국민이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는데요.
또다시 발생한 국가적 대형 참사 앞에서 불안감과 우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정화 기자입니다. 새해에도 합동 분향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애도하는 마음을 담아 국화꽃 한 송이를 바칩니다. 희생자와 일면식도 없지만 마치 나와 내 가족의 일처럼 그저 먹먹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요. 안타깝고 기가 막힌 일인데 국민 한 사람으로서 비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TV를 못 보겠어요. 막 마음이 미어져서 그 가족이나 부모, 자식들 이런 사람들 얼마나 그냥 기가 막히겠어요. 부천시에서는 사이버 추모 게시판을 마련했습니다.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명복을 비는 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참사. 시민들은 마음 놓고 평온한 일상을 보내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12월 시작하는 시점에 또 계엄이라는 그런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또 12월을 마무리하는 또 이 단계에 더 큰 또 아픈 사고가 생기니까 도대체 왜 자꾸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가 싶기도 하고 이게 좀 불안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동료들끼리도 그런 이야기 많이 나누고 있고.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이어 2022년 이태원 참사, 이번에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민항기 사고까지.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대형 재난에는 국민들의 정신적 충격도 뒤따릅니다. 언론이나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접하는 참담한 사고 관련 소식에 심리적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사고 장면이 떠오르거나 괴로운 꿈을 꾸고 그 사고가 다시 나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행동들이나 사고가 한 달 후에도 지속될 때는 이제 정신건강학과 전문의를 찾아서 치료를 받으셔야지 되고요. 참사 장면이 반복되는 뉴스 영상이라든가 미디어 영상은 좀 멀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가 트라우마 센터는 사건에 대한 과도한 몰입을 비롯해 사진이나 영상 공유를 자제하고 생존자와 유가족을 향한 비난을 멈춰줄 것을 당부하는 등 국민 대상 행동 요령을 안내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과도한 슬픔이나 불안,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은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 통합 심리 지원단을 구성해 재난 경험자에 대한 심리 지원을 실시합니다. 공항에서는 국가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가 대합실 심리 상담 공간을 운영하는 한편 마음 안심 버스를 배치해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이번 사고로 마음이 힘든 국민은 누구든지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1670-9512로 전화를 걸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인 1577-0199도 이용 가능하며 전국 주요 정신상담 기관 목록과 개별 연락처는 헬로티비 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 대중교통 체계에는 큰 변화가 있습니다. 한강을 활용한 수상 대중교통이 운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세진 기자가 새해 달라지는 서울 교통정책들 살펴봤습니다. 흰색 바탕에 파란 문양의 선박. 지난해 처음 공개된 서울시 수상 대중교통 한강버스의 모습입니다. 한강버스는 오는 3월 첫 정식 운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199인승 규모 선박은 마곡부터 잠실 사이 7개 선착장을 오가게 됩니다. 출퇴근길 급행 노선을 이용하면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한강 물길로 30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창밖의 한강을 바라보면서 출근길에 잠시 느껴보는 여유. 드디어 한강버스가 열어줄 서울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지난해 서울 시민이 뽑은 정책 1위였던 기후 동행카드. 서울과 수도권 9개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데 올해는 의정부까지 이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여기에 국방 의무를 다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혜택 연령도 최대 42살까지 늘어납니다. 출근길에는 기후 동행 카드가 함께합니다.
이 카드 한 장이면 마을버스, 버스, 지하철 그리고 따릉이까지 서울과 수도권에서 부담을 덜어내고 마음껏 다니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교통 소외 지역에는 자율주행 버스가 오갑니다. 노약자와 주민들을 위한 마을버스 개념입니다. 상반기 서울 3개구 지역에 2대씩 도입돼 우선 운행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교통정책을 비롯한 새 신규 사업 67개를 정리해 3일 책자로 발간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K패스 혜택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해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자녀 가구 혜택은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부모에게 적용하며 자녀가 2명일 때 30%, 자녀가 3명 이상일 때 50%의 환급률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 이상인 40대 A씨가 요금 1,500원인 대중교통을 60회 이용한 경우 일반 이용자보다 27,000원을 추가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한 K패스의 이용자는 지난해 말 약 265만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모든 시민이 시내버스 요금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인천 아이바다패스를 본격 시행합니다. 인천 아이바다패스는 인천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섬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대상은 강화군과 웅진군의 25개 섬입니다. 인천 시민은 시내버스 요금인 편도 1,500원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타 시도민도 기존 지원율 50%에서 70%로 확대 적용받아 정규 운임의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터넷 예약이나 터미널 현장 발권 시 자동으로 할인된 요금이 적용돼 이용자의 편의성도 높였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022년도부터 섬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객선을 시내버스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며 섬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해 11월 한 달 수도권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10월보다 1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2024년 11월 주택 통계 현황을 보면 수도권 주택 매매 거래량은 2만 1,700여 건으로 10월 2만 5천여 건보다 3천 건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수도권 주택 전세 거래량은 5만 3,100여 건을 기록했는데요. 한 달 전보다 1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1,000원의 임대료만 내면 되는 1,000원 주택이 본격 추진됩니다. 인천시는 월 3만 원에 집을 임대하는 1,000원 주택을 올해부터 신혼부부에게 연간 1,000가구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초 2년부터 최대 6년까지 지원합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사들여 임대하는 매입 임대와 입주 희망자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시중주택을 선택하면 인천시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하는 전세 임대 2가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인천 지역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가 76만 원인 점을 고려할 때 1,000원 주택은 약 4% 수준의 비용으로 주거가 가능합니다. 시는 이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일 평택항을 방문해 새해 첫 수출 현장을 함께 했습니다. 지난 1986년 국제무역항으로 개항한 평택항은 지난 1996년 국책항구로 선정되는 등 세계적 규모의 항만으로 성장했는데요. 항만 노동자들과 만난 김 지사는 올해는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하느냐 재도약하느냐 중요한 계기가 되는 해라며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는 계기를 만드는 데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회복 탄력성과 대한민국 국민의 잠재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정치적 불안정성의 제거 그리고 경제정책 틀의 대전환을 함께 이루어서 우리 한국 경제가 추락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계기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